이웃의 신고 한 통, 우리 집 비밀이 열렸다. 이웃의 신고가 들어온 건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하루가 끝나가는 그 시각은 보통 집안의 소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TV 볼륨이 조금 커지고 말투가 느슨해지고 낮에는 숨기던 감정이 무심코 흘러나오는 시간. 그날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리모컨을 쥔 채 채널을 돌리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다.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분명한 소리였다. 한 번 더 울리지도 않았고 오래 누르지도 않았다. 그 자체로 이미 정중했고 그래서 더 불길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이 켜졌고 그 안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온 사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린 그 말은 평범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집안의 공기가 그 말 한 줄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남편이 TV 소리를 갑자기 키우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설거지 중이던 손을 멈추고 부엌 쪽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기는 모습을, 그리고 그 둘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놀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준비된 사람의 반사 행동 같았다.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너무 익숙하게 피했다. 그 장면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기 전 경찰은 다시 한번 인터폰으로 말했다. 소음 신고와 관련된 확인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소음이라는 말이 나를 잠시 안심시켰다. 적어도 당장 큰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다. 이 집에서 소음이 날 만한 일은 거의 없었다. TV 소리는 크지 않았고 싸움도 없었으며 아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굳이 신고를 했다는 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뜻일지도 몰랐다. 문을 연 건 나였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고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최근에 큰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 집은 조용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경찰의 시선이 잠시 부엌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십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부엌에서 나왔다.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설명을 반복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놀람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경계였다. 마치 어디까지 알고 왔는지를 가늠하는 사람의 눈빛.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해 보였다. 평소라면 먼저 나섰을 사람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안을 둘러본 뒤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신고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요. 혹시 최근에 다툼이나 문제되는 일이 있었는지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그들은 떠났고 문이 닫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의 조용함과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침묵이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요즘 이웃들이 예민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다. 준비된 변명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져 온 이야기.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형식적인 확인 전화였다. 최근에 신고가 한 건 접수돼서요.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떤 신고였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소음 신고이긴 한데 내용이 조금 특이했어요. 그 한마디가 다시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이하다는 말은 늘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꼭 닫아 걸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이웃은 왜 신고를 했을까? 소음이 아니라면 무엇을 들었을까?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본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한 가지 가능성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이 집안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고 그것을 이웃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이웃을 마주쳤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나보다 더 많은 걸.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웃의 신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경고였으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누군가는 이미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언젠가 다시 경찰을 혹은 그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나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집의 비밀은 이미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달라졌다. 문 닫는 소리, 발걸음, 전화 진동 하나까지도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이웃의 신고 한 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것을.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다녀간 뒤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다시 정리됐다. 그런데 그 정리된 공기가 더 불길했다. 접시가 제자리에 놓이고 거실 쿠션이 각을 맞추고 TV 소리가 평소처럼 흐르자마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돌렸다. 그게 제일 소름이었다. 방금 전까지 경찰 앞에서 숨을 멈추던 사람이 이제는 광고 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혀를 차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 싱크대 아래에 쪼그려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웃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면 누군가는 떨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울어야 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 능숙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남편은 내 쪽으로 고개만 돌린 채 낮게 말했다. 괜히 키우지 마. 이웃이 예민한 거야. 그 말이 기름처럼 퍼졌다. 키우지 마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다. 이미 불씨가 있고 그 불씨를 덮으라는 뜻이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신고가 들어온 게 예민해서야? 누가 소리를 질렀고 누가 뭘 숨겼잖아.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눈을 피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내 뒤를 지나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갔다. 너나 좀 조용히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그럴 수도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직감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는데도 귀가 깨어 있었다. 창문 너머 복도에서 나는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남편의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남편은 내 옆에서 돌아누운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평소라면 잠들기 전 게임이라도 하려나 싶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화면을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지금 내가 묻는 순간 이 집은 내가 예민해서라고 몰아갈 게 뻔했다. 새벽 3시쯤 남편의 폰이 진동했다.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는데도 나는 바로 알아챘다. 남편은 급히 진동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잠깐 멈칫했다. 그 짧은 멈칫이 어떤 비밀의 크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다. 거실에서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안 돼. 경찰까지 왔다니까. 아니, 누가 신고를 했는지도 아직 몰라. 그 다음 말은 더 작아져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은 또렷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마. 그쪽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때렸다. 사람은 보통 가족에게 그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쪽은 거리감이고 숨김이고 관계다. 나는 이 집에서 너무 오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가족이 아니라 공모였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찬장 안을 정리하며 계속 중얼거렸다. 요즘 이웃들 다 미쳤어.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 내가 묻지 않아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이웃은 단지 이웃이 아니라 증인이었다. 이웃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척해주는 벽이기도 했고 때로는 냄새를 맡는 코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젯밤 그 벽이 무너졌다. 남편이 나가고 시어머니가 잠깐 방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거실에서 어젯밤 경찰이 서 있던 자리와 시어머니가 숨었던 부엌 쪽을 천천히 훑었다. 발끝이 싱크대 아래로 향했다. 싱크대 아래 깊숙한 곳, 청소용품 사이에 얇은 종이가 끼어 있었다. 누가 급히 밀어 넣은 것처럼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손으로 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임대차 계약서였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남편도 아니었다.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주소는 우리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과 같은 동, 같은 라인. 그런데 호수만 달랐다. 윗집이었다. 계약 기간은 불과 2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는 동거인 남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남의 생년월일이 내 남편과 같았다. 나는 그대로 종이를 다시 접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크게 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꿀렁거리며 내려앉았다. 그건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각이었다.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입안이 마르는 느낌, 그리고 아, 이거구나 라는 체념 같은 확신. 나는 계약서를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건 지금 꺼낼 카드가 아니었다. 지금 꺼내면 그들은 더 깊게 숨을 것이다. 나는 숨기기 전에 먼저 구조를 보고 싶었다. 이 집의 비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조종하는지, 누가 실행하는지, 누가 죄책감을 먹고 사는지.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다. 동네 좀 다녀올게.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원래 동네를 잘 다니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늘 집안에만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어젯밤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왔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이웃의 입을 막는 것이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외투를 걸쳤다. 조용히 따라 나갔다. 시어머니는 동네 골목을 돌아 경비실 쪽으로 향했다. 경비실 앞 벤치에는 관리소 직원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경찰이 왔잖아요. 누가 신고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도 신고자 정보는 시어머니는 그 순간 손을 뻗어 직원의 팔을 잡았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작은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줬다. 그냥 동네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이 좀 시끄러웠죠? 다들 오해하지 않게 제가 잘 이야기하려고요. 우리도 불안해서요. 직원은 봉투를 움찔하며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단단히 밀어 넣었다. 아이고, 마음만 받으면 되지 뭘 돌려줘요. 그냥 누구 집인지 정도만.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싸늘해졌다.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경찰이 왔는데도 반성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시스템을 돈으로 다루려는 시도였다. 시어머니의 정당성이 여기서 완성됐다. 시청자는 이런 순간에 댓글을 남긴다.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완전 범죄처럼 움직인다. 이 집은 정상 아니다. 딱 그 지점이었다. 직원은 결국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관리소 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번엔 다른 직원을 불러 세웠다. 혹시 민원 접수된 거 있나요? 밤에 경찰 왔던 거 이웃들 오해할까봐. 그때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신고는 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112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관리소에 전화가 하나 오긴 했어요. 누군가 그 집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상한 소리?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다. 네, 뭐 울음소리 같다고도 하고 시어머니는 순간 입술을 꾹 눌렀다. 그 미세한 표정에서 나는 알았다.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시어머니는 감추는 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낮게 말했다. 당분간 조용히 해. 어제 경찰까지 왔어 하니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 말은 남편이 새벽에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마.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공모자의 언어는 비슷하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말해도 같은 문장으로 이어진다. 나는 걸음을 늦췄다. 지금 당장 들이받고 싶었다. 당신들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고를 만들고 있었다. 전부 까발릴 순간을,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순간을.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내 눈치를 보았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척했지만 젓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물을 마시며 말했다. 오늘 뭐 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에 있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안도였다. 질문은 일상이지만 안도는 죄책감이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아무튼 이웃이 신고한 거 그 집이 좀 이상해. 요즘 애들은 다들 정신이 없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은 뭔가를 들었겠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너 왜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어?
그 말에 남편도 숨을 멈췄다.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말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 싶은 거야. 어제 경찰이 온 게 오해면 왜 숨겼어? 왜 당신은 싱크대 밑으로 들어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이 급히 말을 끊었다. 그건 그냥 놀라서 그런 거지.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놀라서? 우리 집에 경찰이 온 게 처음이라 놀랐어? 근데 당신들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한 발 다가왔다. 눈빛이 변했다. 너 뭐라도 알고 말하는 거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가고 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향해 올라왔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자연스러웠다. 정서적 살인 미수급 행동. 그게 바로 여기였다. 나는 몸을 약간 틀어 손바닥을 피했다.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런데 남편의 엄마는 나를 보호하는 외침이 아니었다. 들키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 나는 그걸 들었다. 시어머니는 숨이 가빠진 채 소리쳤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망치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나는 낮게 말했다. 키워줬다고요? 저는 하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뭘 숨기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너 혹시 찍었지?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남편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지금은 진짜 조용히 해야 돼. 그는 나를 향해 말하면서도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손목에서 힘을 빼지 않았다. 조용히? 왜? 뭐가 들킬까봐?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주 작게 말했다. 윗집 그거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다. 남편은 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미 늦었다. 윗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퍼즐이 연결됐다. 이웃의 신고는 소음 때문이었고 울음소리라는 단서는 있었고 남편은 새벽에 그쪽에게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고 싱크대 밑엔 윗집 계약서가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조각만 필요했다. 왜 윗집에 남편이 연결돼 있는지, 왜 울음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왜 숨기는지. 남편은 내 손목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가 시켰어. 돈이 걸렸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 남편은 귀를 막았다. 엄마, 제발. 경찰이 오면 끝이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내가 그 입을 열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나는 그 장면에서 확신했다. 이 집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남편은 실행자이자 희생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공모 구조밖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누르려 한다. 나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폰을 꺼내 이웃의 단톡방을 열었다. 평소엔 눈길도 주지 않던 알림들이 그날따라 또렷했다. 어제 경찰 왔대요? 어느 집이래? 밤에 울음소리 들었다는데 윗집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하던데. 나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박혔다. 윗집에 누가 새로 들어온 것 같던데 밤마다 사람이 바뀌는 느낌.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조용히 번호 하나를 눌렀다. 이웃 중에서도 소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경비실과 친한 사람,
말 많은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신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경찰이 뭘 확인했는지 들으셨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확인한 건 없대요. 근데 그 집 솔직히 다들 무서워해요. 윗집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침대에 앉아 캡처한 계약서 사진을 다시 열었다. 계약서 속 이름은 낯설었지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길게 눌렀다. 저장하지 않았다. 바로 전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번호를 메모장에 복사해 두었다. 이건 3회차에서 터뜨릴 폭발 장치였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도망친다. 그들은 숨는다. 그들은 증거를 없앤다. 나는 도망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아주 느리게, 아주 조용히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손잡이를 살짝 돌렸다. 잠겨있자 그녀는 낮게 말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엄마. 시어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어디까지 알았는지 확인해야지. 얘가 입을 열면 우리 끝이야.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다.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쓴 조직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조직의 적이 됐다. 나는 조용히 폰 녹음을 켰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그 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어갔다. 확인해야지. 끝이야. 입 열면. 나는 숨을 죽이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다. 이웃의 신고 한 통은 단지 시작이었다. 진짜 문은 이제부터 열린다. 내가 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집은 더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지 못한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엔 내 친정에도 연락할 거야. 너 같은 애가 뭘 꾸미는지 다 말해줄 거야. 협박이었다. 선을 넘은 협박? 나는 그 협박이 오히려 좋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집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웃도 친정도 경찰도 법도 단톡방도 있다. 그리고 이 집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다. 그들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는 것. 나는 폰을 끄지 않았다. 녹음을 계속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나열했다. 윗집 계약서의 번호로 연락하기. 관리소에 남아있는 CCTV 확인하기. 단톡방에서 울음소리가 언제부터였는지 시간대를 모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새벽에 통화한 그쪽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나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다시 열었다. 계약서 속 날짜, 서명, 도장, 그리고 동거인 남이라는 한 줄.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꿀 칼날이었다. 문 밖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시어머니가 돌아갔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내 방문 앞에서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무서웠다는 말로 용서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폰을 가슴에 쥔 채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다. 이웃의 신고 한 통이 열어버린 문은 이제 내가 닫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열어젖힐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 집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만 흘렀다.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컵을 씻고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 사람은 지금 컵을 씻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확인했던 방, 문이 반쯤 열려있던 그 방이었다.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침대, 책상, 커튼.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윗집의 베란다였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몇 달 전 새벽에 들렸던 울음소리. 그때 남편은 윗집 애기겠지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길이로 반복됐다. 애기 울음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다시 닫으려는 순간 서랍 바닥이 미세하게 들려 있는 걸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자 얇은 판이 움직였다. 그 아래엔 접힌 서류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건 우연히 숨겨둔 물건의 느낌이 아니었다. 누군가 언젠가 들킬 걸 대비해 정리해둔 구조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뭐하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임대차 계약서였다. 그런데 주소가 이상했다. 우리 집 주소가 아니었다. 바로 윗집. 임차인은 남편 이름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계약 기간은 이미 2년째.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물렸다. 이웃의 신고, 반복되던 울음, 경찰이 오자마자 숨듯이 움직이던 두 사람.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오래 준비된 일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원래대로 넣었다. USB는 꺼내지 않았다. 지금 보면 나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켰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윗집이랑 뭐 있어? 그는 잠깐 멈칫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다. 사람은 모를 때보다 숨길 때 더 솔직해진다. 무슨 소리야? 경찰까지 왔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히 동네 사람들이 예민한 거야. 요즘 다들 신고부터 하잖아.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당황이 아니라 경고가 있었다. 말하지 말라는 눈빛. 나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왜 경찰 오자마자 엄마는 부엌으로 가고 당신은 TV 소리를 키웠어?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괜히 커질까봐. 뭐가 커질까봐?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였다. 쓸데없는 상상 그만해. 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선언처럼 들렸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걸 숨기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먼저 방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뒤척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경찰 명함을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이웃 단톡방을 떠올렸다. 며칠 전 누군가 올렸던 메시지. 요즘 윗집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나는 그냥 넘겼다. 지금은 아니었다. 새벽 3시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울음은 아니었다.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 그리고
낮게 눌러 말하는 어른의 목소리.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대신 확인하기로.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 방 불빛이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다. 전화 통화 중인 듯했다. 오늘은 들킬 뻔했어. 그 한마디가 들렸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다. 이제 알았다. 이건 가정 내 비밀이 아니라 외부로 새어나가면 끝나는 구조라는 걸. 그리고 이웃의 신고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문제는 아직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들리게. 이제 내가 확인할 차례네. 그리고 그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다. 나는 현관 쪽으로 몇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다. 지금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집에서 나만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반찬을 꺼내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보고 있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마치 어제 경찰이 다녀간 것도 새벽에 위층에서 들리던 소리도 전부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녹음은 이미 켜져 있었다. 어제 위에서 소리 들렸어? 내 말에 남편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다. 시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만 좀 해보려고요. 뭘? 윗집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은 부정도 놀람도 아니었다.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나오는 얼굴이었다. 그 집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근데 계약자는 어머님이시던데요.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본 시선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다. 남편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치 이 순간을 언젠가부터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너 언제부터 알았니? 어제요. 그럼 다 본 거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시어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누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이 집에서 가장 늦게 진실을 안 사람은 나였지만 가장 오래 속아온 사람도 나였다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USB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곧 볼 거예요. 그걸 보면, 네, 이 집은 끝나. 이미 끝났어요. 나는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있었다. 작은 신발,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카메라 삼각대.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됐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영상이었다. 날짜는 3년 전. 내용은 명확했다. 위층 집을 마련한 이유, 아이의 존재, 그리고 밖으로만 안 새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까지 전부 녹음돼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로 갔다.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제출이었다. 영상, 계약서, 녹음 파일. 담당 경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유 신고가 아니었으면 언젠가는 터졌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말했다.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여기가 내 집이니? 제 명의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위층 집은 비워졌다. 남편은 조사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친척 집으로 갔다. 이웃 단톡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요즘 조용하네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다. 이웃의 신고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은 우리 집이 얼마나 오래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 위에서 안심하며 살았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열린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그날 이웃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언젠가 더 큰 파국 속에서 알게 됐을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짜 비밀은 숨긴 사람이 아니라 침묵한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것. 이웃의 신고 한 통으로 드러난 가족의 비밀.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덮었을까요? 아니면 밝혔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진실을 움직입니다.